거다. 우리 국민들이 영리해요. 네. 이 정도 기초 정보를 주면은요 판단은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고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네. 예. 지금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검찰이나 법원 안에 판사들, 검사들이 나서서 도대체 그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실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줘라, 이런 요구가 그 온라인상에서 댓글 형태로는 달리고 있는데, 뭐 검사 예전 같으면 뭐 평검사 회의를 연다거나 그렇죠. 기수별 회의를 연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그 정도도 아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정말로 하려면은 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나 검찰이 큰 문제가 있을 때 네. 오프라인상에서 예. 집회를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어제도 우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에서 발언을 했는데 네. 총장한테 제가 언론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구속 취소 신청이 쇄도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 포기할 것인지 확실히 지침을 선언해라 이야기했는데 제 말이 전달이 안 됐는지 아무 답이 없네요. 아니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네. 피의자들이 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지침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총장이. 예. 법원의 대법원장도 지침을 줘야죠. 예.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명태균 씨 구속 그 기소는 시간에 딱 맞게 했다고 합니다. 시간에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대체로 초임 검사 때부터 훈련을 받는다면서요. 네. 그리고 제대로 확실하지 않다, 좀 헷갈린다 할 때는 구치소에 문의한다면서요. 왜냐하면 구치소는 정확하게 분초까지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 전에는 그렇죠.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날짜 시간 틀려가지고 구속 취소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또 아닌데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게 날짜입니다. 손가락으로 계산합니다. 예. 예. 1월 15일 첫부터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예. 빨간 것이 딱 써놓습니다. 예. 그런데 24일 날 하면은 죽습니다. 보통 2일 전에 기소합니다. 예. 이게 완벽하다고 하면서도 예. 혹시 예. 어떤 상황이 발전하기 때문에 구속사는 만기 이틀 전, 네. 늦어도 1일 전에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검사장 회의. 1월 23일 날 공수처 기록이 갔습니다. 예. 거의 이제 8일이 더 지난 상태지. 예. 체포전 넣으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 상당히 촉박한 갔는데 24일 날 연장 불허, 네. 25일 연장 불허, 예. 연장 불허는 바로 기소해야죠. 왜 20일을 검사장 회의하고 있습니까? 그 검사장 회의를 왜 소집했다고 보십니까?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예. 연장 불허됐다. 우리가 수사해야 되는데 잘 됐다. 혹시 풀어주자. 의원님 혹시 그것도 기획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이죠. 100% 기획이라고 보십니까? 그때 검사장 회의는 예. 풀어주려고 한 거죠. 윤을. 불구속 수사를 하자. 예. 우리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연장이 불허됐으니 예. 이거 풀고 예. 제대로 수사하자라는 예. 명분하에 예. 풀려고 했던 건데 예. 그건 좌절됐죠. 언론에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것이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러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 기괴한 법 해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 있는 검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그 몸이 성하지 못해서 본인이 최소한의 좀 보석이라도 병보석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기일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예. 그래서 뭐 구속 취소 뭐 또 다시 한번 보석 신청을 요구하는 뭐 그런 뭐 언론의 입장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누구는 풀어주고, 예? 누구는 외면당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인 거냐. 헌법에 규정된 그 사회적 특권 계급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사회적 특권 계급으로, 특수 계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법치 사망이에요. 법치 사망. 법치 사망이다. 예. 검찰 역사, 사법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예. 결정입니다. 예. 아마 이게 두고 예. 이거 문제가 되고 예. 부끄러운 과거로 이렇게 계속
해자가 될 겁니다. 자, 의원님 이 정도 됐으면 국회에서요. 심우정 직위원 두 사람에 대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 왜 또 탄핵하냐? 뭐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라디오 출연해서 뭐 30번째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보수 언론들이 다 일제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또 국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돼 있고 네. 즉시 사퇴를 해라고 지금 우리가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퇴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탄핵을 해야 되겠죠. 예. 탄핵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보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은 아직 통일은 안 됐는데 해야 되지 않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는가. 네. 제가 벼슬이 없어서 당이 어떻게 토론을 할 수는 없으나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 그 국회 탄핵이 그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전혀 두렵지 않죠. 0.001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탄핵이. 예. 예. 이 사람은 탄핵 같은 건 이미 초월했죠. 자기는 윤석열이 죽으면서 같이 지금 순장조지 않습니까? 순장조이기 때문에 탄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것은 심우정 자신에 대한 어떤 충격을 이게 효과가 아니죠. 그 사람 그것에 대해서 감각은 없는 거니까. 네. 다만 이제 총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장은 계속 골키퍼 입장에서 네, 예. 내란을 수사를 방해를 할 거라고 예. 이걸 못하게 위해서 예.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진동 차장은 그렇죠. 어떻게 할까? 거기에 퀘스천 마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진동 차장,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총장, 박세현 고검장, 그리고 대검 이진동 그 차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 싹 다 탄핵해야 된다. 싹 탄핵했을 때 예. 또 여론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저희들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지금 상황 같으면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오래되면서 국민 피로는 쌓여가고 불안은 또 오히려 증폭되고 있고 마침내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관저에서 새롭게 관저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중도는 이미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일종의 뭐 거대한 카르텔로 끊임없이 이걸 방해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일이 불가하도록 좀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물론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이제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초를 잇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엔 하는 겁니까? 네. 제가 현재 재판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번 했던 경우에 비춰보면은 네. 저희들은 3월 14일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3월 14일. 그렇다면 내일 오후까지 연락이 와야 됩니다. 네. 선고 이틀 전에 선고 길이 정해지니까 예. 알려주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연락이 안 오면은 이번 주는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예.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선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선고를 받은 뒤에 뭐 심우정도 좋고 네. 뭐 최상목도 좋고 네.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된 사람들은 일괄 탄핵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싹 다 탄핵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며칠 빨리 하고 늦게 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없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내각 총사퇴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되면 그리고 검찰총장도 그만두는 게 예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거를 다 실종시킨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싹 다 탄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싹 다 탄핵해야 된다. 싹 탄핵시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전부 탄핵시켜도 문제가 돼요.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권이 바뀌어지면은 국무위원 15명이 있어야지 회의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그 차관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개 체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 좀 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36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의원님께서 큰 거대한 음모가 있고 음모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카르텔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말씀. 저는 그걸 느끼고 있고 저는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힘없는 서민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힘 있는 윤석열 그리고 뭔가 본인의 결정을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람의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않냐는 확증이 아니라 그런 내가 의심을 해본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